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수술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수술하면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높은 라인에서 얇은 라인으로 낮추기, 그리고 제가 겹주름이 있었는데 그 겹주름 없애주는 걸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라인을 변경하고 싶었는데 제 눈이 아웃라인이었어서 인아웃 라인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 재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으로 결론부터 까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은 실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쌍수 11일차쯤 되니까 왼쪽 눈의 토한 증상은 많이 사라졌고 오른쪽 눈은 토한 증상이 여전했어요. 근데 눈 당김 현상은 두 쪽 다 여전히 심했습니다. 진짜 눈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잠만 와요. 진짜 추천을 해야 된다면 시간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뭐 사회생활에 복귀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술 당시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술 방법은 두 줄 따기로 라인 낮추기를 진행했고 별다른 트임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쌍수 당일에는 눈이 너무 커져서 진짜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커지는 게 맞나? 생각이 들면서 아니 왜 라인을 낮췄는데 눈이 더 커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머리 쪽이 라인이 높다 보니까 눈동자를 많이 가렸었거든요. 근데 눈동자를 이제 안 가리니까 좀 더 눈이 많이 트여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임은 아예 안 했고 라인만 변경했어요. 쌍수 당일이다 보니까 엄청 부어서 토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눈두덩이는 부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쌍수 당일에 봤을 때 딱 라인은 하나도 안 부은 거예요. 라인이 너무 하나도 안 부어서 진짜 신기했고 라인이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눈도 완전 땡그레 보이는 거 보이세요? 아프지도 않아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뭐 통증이나 아픈 건 하나도 없었는데 피는 아무래도 출혈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출혈 날 때마다 그냥 닦아주기만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안 붓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고 일어나니까 땡땡 부어있는 거죠. 쌍수는 당일보다 당일 다음 날인 1일차가 엄청 붓는다.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땡땡 부어있다가 이제 점점 밤쯤 되니까 붓기가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에 겹주름이 생긴 거예요.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혼자 겹주름 안 지는 법 인터넷에 쳐서 겹주름 방지 테이핑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수술 당시에 병원에선 테이핑 안 해줬거든요. 진짜 다시 조기 교정이 너무 하기 싫어서 간절하게 테이핑을 했습니다. 2일차도 엄청 부었는데요. 겹주름 테이핑도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슬슬 눈 아래도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란 멍도 들고 빨간 멍도 들었어요. 2일차 밤입니다. 벌써 붓기가 많이 빠져서 눈이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붓기가 빠지면 빠질수록 너무 마음에 드니까 테이핑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조기 교정은 너무 하기 싫었어요. 3일차 아침인데 아침만 되면 진짜 다시 미친 듯이 붓더라고요. 토한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3일차 밤에 테이핑한 곳을 떼보니까 겹주름이 더 선명해진 거예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겹주름만 빼면 진짜 만족스러웠어서 진짜 너무 슬펐어요. 웃는 자가 인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웃어봅니다. 4일차부터 겹주름 앉은 쪽은 붓기가 진짜 미친 듯이 잘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도 쌍꺼풀이 좀 두꺼운 편이었어서 원래 기존의 쌍꺼풀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 보일 정도로 붓기가 없으니까 이러고 밖에 나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붓기도 빠지면서 토한 증상도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테이핑 안 한 쪽은 붓기가 진짜 많이 빠져서 점점 얇아졌는데 저는 얇아질수록 진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면서 경과를 지켜봤어요. 테이핑한 겹주름 제발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응, 안 사라져? 진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울적 상태입니다. 그냥 조기 교정 안 한다고 하고 살까 싶었지만 이게 겹주름이면 짝눈에 라인도 여전히 높은 거라서 한 의미가 없더라고요. 쌍수 4일차 밤이고요. 자기 전이 붓기가 진짜 제일 잘 빠진 상태여서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날은 실밥 뽑으러 가는 쌍수 5일차 아침이고요. 겹주름 생긴 쪽만 라인이 높아 보이고 붓기도 있었습니다. 실밥을 뽑고 왔는데 원장님이 다음 주에 겹주름 조기 교정하자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안경 쓰면 그냥저냥 본래의 제 모습 같더라고요. 뭐 조기 교정도 어쨌거나 다시 열어야 되는 수술이니까 진짜 슬펐습니다. 붓기가 너무 잘 빠져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붓기가 빠지는 게 맞나? 토한 증상도 많이 회복됐는데 눈 당김은 진짜 여전히 심해서 인공 눈물 없으면 너무 건조해요. 쌍수 7일차 아침입니다. 이날은 조기 교정하러 가는 날 아침이고요. 토한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붓기가 진짜 너무 잘 빠져서 놀라워요. 조기 교정하러 병원 와서 환복했습니다. 겹주름이랑 라인 짝짝인 것만 진짜 교정이 잘 됐으면 싶더라고요. 조기 교정 직후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처음 재수술할 때보다 진짜 아팠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너무 부어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쌍수 7일차 밤이고요. 붓기가 잘 빠지다가 다시 땡땡 부음 상태로 돌아왔어요. 양쪽 토한 증상이 왜 다시 생겼지? 다 모르겠고 진짜 한 번 더 하기 싫으니까 제발 겹주름만 없어지길 바랬습니다. 바랬습니다. 쌍수 8일차 조기 교정 1일차고요. 생각보다 안 부어서 좀 신기했어요. 쌍수 8일차 조기 교정 1일차 밤이고요. 조기 교정 한쪽의 앞라인이 계속 두꺼워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기 교정 한쪽 라인이 울퉁불퉁해요. 이날은 쌍수 9일차 조기 교정 2일차 아침입니다. 조기 교정 안 한 쪽은 진짜 붓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완전 라인 얇아진 거 보이시죠? 시간만 빨리 가준다면 진짜 자연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 어떻게 하죠?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술 전에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두 줄 따기 후기 정보가 없어서 진짜 골 아팠어요. 이제 저의 경과를 공유드리자면 저는 세미아웃 라인에서 인아웃 라인을 요청드리고 두 줄 따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지금 눈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절개선이 엄청 진하게 남아있어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쩌면 한 달 반이라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흉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흉은 다 시간 지나면 지나갈 일이고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했던 라인이 1차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의 지금 상황을 같이 공유드리자면 저는 우선 이쪽 눈을 2번을 했습니다. 첫 수술까지 합치면 3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쪽 눈을 4번을 하게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무조건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라인이 아예 제가 원하는 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라인 낮추기를 했어요. 저의 눈이 원래 세미아웃이었는데 좀 라인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이 잘 나와 있었는데 저희 개취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눈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라인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제 딴에는 비싼 돈을 주고 재수술을 맡겼는데 대표 원장님께 받았거든요, 저는. 대표 원장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저의 정병 온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매우 정병 온 된 상태라는 거. 저는 금방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는 이 쌍수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우습게 본 거죠. 성형수술이라는 건 되게 신중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별일이었던 거죠. 저의 이 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 눈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웃라인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눈이 원래 아웃라인이 아니었어요. 이쪽 눈은 원래 인아웃 라인이었고 이쪽 눈은 아웃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아웃라인이에요.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는데 아웃라인으로 여전히 빠져있고 이쪽 눈은 인아웃 라인이었는데 라인을 잘못 잡아서 지금 이게 아웃라인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잊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좋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대표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은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우고 있어요. 잘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믿었기 때문에 조기 교정도 맡겼던 거고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 그 수술도 곧 맡기게 될 예정인데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똑바로 얘기해야죠. 제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또 겹주름이 생긴다면 저는 이젠 진짜 거기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 후조치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똑바로 잘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줄 따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저도 들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었거든요. 안 하고 싶었는데 눈이 절제를 하기에는 앞머리 살 쪽이 여기가 되게 얇아서 조금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다들. 제가 상담을 돌았을 때 그렇게 다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앞에 살이 너무 얇고 절제할 정도의 살이 없다. 두 줄 따기를 진행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다들 하셔서 두 줄 따기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 신경 써서 잘해주시는 분께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병원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저의 지금 현 상태는 이렇고 이제 앞으로 또 교정 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차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공유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토한 증상은 완화가 돼서 이제 없습니다. 이제 토한 증상은 아예 없고요. 이 눈 두덩이 여기 절개한 부분이 따끔거려요. 지금도 따끔거려요. 지금도 따끔거려서 아프고 그리고 엄청 가려워요. 되게 가려워서 너무 긁고 싶거든요. 근데 팍 긁고 싶은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긁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너무 가렵고 너무 아파요, 살이.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저의 두 줄 따기 7개월차 흉의 모습입니다. 두 줄 따기의 모든 걸 다 알려줄게요. 시작할! 나 이미 2번 했고 3번째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게.
3개월 전쯤에 올린 두 줄 따기 영상이 알고리즘 조금씩 타고 있어서 댓글이 조금씩 달리더라고요. 댓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좀 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눈 감을 때 절개 라인 흉터가 좀 두툼하게 보이진 않으세요? 단차 흉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단차 흉은 없습니다. 단차 흉은 없고 저는 아직도 겹주름이 남아있어요. 이 흉은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7개월째거든요. 7개월째면 아직도 흉이 남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라인 높이는 몇 미리 줄이신 건가요? 제가 몇 미리 줄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복원도 절개로 진행하신 거죠? 저도 눈 예쁘다는 말 많이 듣는데 자아가 없을 때 한 수술이라 세미 아웃에서 아웃으로 라인 낮추고 싶어서 엄청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재수는 첫 수보다 회복이 더디다던데 그런가요? 복원? 저는 복원은 한 게 없고 복원은 진행 안 했고요. 재수가 첫 수보다 회복이 더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수가 첫 수보다 더 회복이 빨리 됐고 저는 첫 수술이 너무 라인이 좀 높았어서 한 5년 이상 붓기가 갔는데 지금 7개월인데 거의 붓기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 오히려 회복이 더 빨랐다. 병원 상담 다니실 때 어디서 알아보고 다니셨나요? 몇 개로 추려서 상담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주로 강남역에 있는 그리고 신사역에 있는 두 줄 따기 잘하는 곳 다들 많이 서칭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는 신사역이랑 강남역 쪽에 재수술 잘한다는 곳은 상담을 다 예약을 했고 근데 이걸 또 다 돌 수는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상담 예약을 한 곳은 5곳이었습니다. 5곳 중에 한 곳에서는 제가 한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상담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원장님이 밀린다면서 그 실장이 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원장이 사진을 보고 상담을 해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기분이 상했어서 아 여기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하고 말았는데 거기는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이미 수술이 망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병원은 의료법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처음에 찍었을 때 조기 교정한 다음에 이제 이 눈 앞머리 라인이 바깥으로 빠졌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들어갔거든요. 이게 시간이 해결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라인이 너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저는 5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글우글한 흉살이 많이 심한지 궁금합니다. 흉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흉살이 되게 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도 되게 우글우글하고 쭈글쭈글해졌어요. 이게 많이 건드릴수록 분명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려고는 합니다. 저도 진짜 우퍼요. 너무 슬프고 어이도 없고 저도 시간 투자하고 돈 내서 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찾아보고 가신 건데도 그렇게 되신 건가요? 두 줄 따기 전문 병원인지도 궁금해요. 두 줄 따기 전문 병원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새벽 내내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병원이 제가 수술한 병원이 그 마케팅을 한 거더라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게시물을 올린 거였는데 제가 거기에 낚인 거더라고요. 이 두 줄 따기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아직까지도 거기서 했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아직은 아낄게요. 이렇게 댓글 문의 답변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인이 두 줄 따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저는 두 줄 따기 하면서 만족도가 높지도 않았고 우선적으로 흉도 너무 심해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수술이 돼버려서 저한테는 정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맨날 저는 근데 이렇게 맨날 추천을 하지 않기만 될까요? 그러면서 저는 하게 될까요?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건들지 않는 게 최고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내일 제가 3번째 쌍수를 하러 가는 날인데요. 제가 같은 병원에서 3번째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제 쌍수하기 전 심경을 담아볼까 하고 찍어보고 있어요. 우선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전히 안 좋고 내일은 반드시 제가 원하는 바를 꼭 이루도록 디자인을 30분 넘게 이야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꼭 30분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눈이 정말 뭔지, 그리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눈이 단차흉이 있는 눈이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확실하게 대답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이 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단차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여기 조기 교정한 이 2번 조기 교정한 눈이 흉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흉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고정이 센 거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고정이 안 셌던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고정이 안 셌나 보지,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랍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거를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제가 더 이상 어디를 연차 쓰고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를 자주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평생의 눈을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을 항상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차흉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 흉이 진짜 심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단차흉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단차흉이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앞에가 조금 더 내려가고, 왜냐면 이 앞부분이 기존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겹주름이 다시 생기면서 이게 제 원래 라인으로 다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여전히 원래 라인인데 뒷라인만 아래로 내려가서 눈이 완전 찌그러진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말이죠. 실제로 보면 눈이 아주 그냥 쭈글쭈글 방탱이입니다. 그럼 제가 내일부터 3번째 쌍수 브이로그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쌍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는 뻥이고요. 쌍수가 아니라 제가 지금 쌍태를 붙여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라인을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재수술로 하고 싶은 라인은 이런 라인입니다. 인아웃이고 앞은 내려가 있고 뒤는 올라가 있는 그런 라인을 하고 싶어요. 오늘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3시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뒤에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과연 제 눈의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수술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쌍수 받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쌍수 당일, 그리고 다음날 지났고, 그리고 다다음 날이 됐어요. 3일 차거든요. 이쪽 라인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쪽은 눈탱이, 밤탱이 레전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겹주름이 또 잡힌다는 점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정말 울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살짝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What the fuck? 라인 깔끔하게 잘 나왔거든요. 제가 후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5월 연휴에 지금 첫째 날을 연차를 쓰고 첫 타임으로 갔어요. 수술하러 갔을 때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한 30분을 기다렸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오시고 이제 선생님이랑 아이고, 제가 여기를 봤네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다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30분 뒤에 선생님이 오셨고,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손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첫 타임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첫 타임이 9시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5월 1일 날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5월 1일에 본인들이 쉬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짜 어디로 바꾸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5월 1일 날 하기로 해서 회사에 연차도 이미 다 냈고 이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놨고, 그래서 저는 그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2주 전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취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날이 안 되면 그 앞날로 해줘라. 그리고 그 앞날 뒷타임은 안 되고 무조건 오전 타임으로 해줘라. 왜냐면 제가 이거 하기 제재 수술 때는 4시인가 3시에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8시쯤이었단 말이죠. 거의 한 4시간 2시간을 대기하고 2시간을 수술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좀 악몽이어가지고 전 무조건 오전 타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전 타임이었던 분을 더 앞 타임으로 땡기고 그리고 그 뒷 타임을 저를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 어떤 여성분이 이미 쌍수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넣으려고 그 여자분을 앞 타임으로 넣지 않았을까. 이건 온전히 제 생각이긴 해요. 어쨌거나 그렇고 이제 디자인 하려고 선생님이 오셨는데 원장님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손이 여기 와 있잖아요.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좀 와 진짜 이 선생님 환자를 디자인해 주려고 목이 메이네. 환자를 디자인해 주려고 왔는데 손도 안 씻고 왔나 보네. 이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담배 냄새가 진짜 진했거든요. 연초 냄새가 애시간하면은 전담 피시거나 아니면은 손이라도 좀 씻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제 디자인을 엄청 꼼꼼하게 해주더라고요. 엄청 꼼꼼하게 해줬고 디자인을 한 30분 정도 한 것 같고 디자인 다 끝내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디자인할 때 꼭꼭 얘기했던 거는 이제 뒷라인 꼭 올려주고 앞에 라인 여기 끝까지 눈 앞까지 눈 앞 끝까지 아주 꽉꽉 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조기 교정했을 때 안 잡아줘가지고 이게 떴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수술할 때는 꼭 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조. 꼭 잡아달라고. 그래서 꼭 잡아주셨고 보시면 잡혀 있어요. 꼭꼭 잘 잡아줬고 그리고 이제 누웠어요. 알아보니까 케타민이라는 수면 마취를 하면은 이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 안에 쌍꺼풀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2번 했을 때는 솔직히 이 환각 증상 뭐지? 신기하다. 뭔가 너무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3번째 때 할 거 생각하니까 그 수면 마취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 마취 정말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면 마취를 안 하고는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는 국소 마취가 너무 좀 무서웠거든요. 제가 수면 마취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수면 마취를 했어요. 수면 마취 하고 이제 잠에 들었는데도 제가 이 수술은 진짜 제발 망하면 안 돼. 진짜 제발 망하면 안 돼.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제가 수면 마취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소 마취 끝났는데 제가 눈을 이제 뜰 시간쯤이 됐어요. 근데 눈 떴는데 간호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똑똑히 기억나요. 간호사님 제발 저 이거 눈 앞머리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간호사님한테 그걸 얘기는 했으나 간호사님은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분 눈 앞머리 꼭 잡아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고도 저 원래 이런 얘기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도 진짜 이번에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한 번 쪽팔린 게 차라리 내 인생 앞니를 지금 몇 년을 좌우할 텐데 지금 몇십 년을 좌우할 텐데 한 번 쪽팔린 게 낫지. 꼭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까 말까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 100번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선생님 제발 앞머리 꼭 잡아주세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앞머리는 진짜 꼭 잡아주셨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겹주름이 지금 2번 안 잡히고 3번째잖아요. 그 수술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점점 부분 마취가 조금씩 깨는 것 같더라고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좀 수술 시간이 길었거든요. 제가 이게 3번째 수술이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도 되게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고 이 좌우 대칭 맞춰주려고 몇 번이나 디자인하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청 제가 이 상황을 모르지만 촉감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거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들어가서 제가 이 앞부분에 겹주름이 너무 안 잡히니까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도 수면 마취 하고 나서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몽롱한 상태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사기 같은 걸로 뭔가 지방을 주입하는 느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술 방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수술 방법을 설명을 아예 안 해주시고 디자인만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 방법은 나중에 제가 이거 실밥 뽑으러 갈 때 물어볼 예정인데 아직 실밥을 달고 있고 3일차여가지고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쨌거나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거울을 봤어요. 이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고, 왼쪽 눈은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고, 이 오른쪽 눈은 제가 볼 때는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지금 겹주름이 또 안 잡혔을 수도 있어서 이 오른쪽 눈이 겹주름이 잡힐지 안 잡힐지가 제일 관건인데, 이제 7일 차에 딱 실밥을 뽑으러 가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 유착이 지금은 잘 안 풀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또 유착이 돼서 저를 또 속상하게 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저도 이 상황이 괜찮아질 때마다 내용을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줄 따기는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겹주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수술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상담받으러 돌아다녔을 때는 겹주름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받았던 거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경험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 겹주름 없애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우선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두 줄 따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신중하고 의사 선생님의 실력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쌍수한 지 벌써 16일째입니다. 붓기 많이 빠졌죠? 이제 16일 되니까 그 수술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흉살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흉살 올라오고 이제 가려워요, 엄청. 잘 때 가려운데 가려울 때 이걸 엄청 긁으면 흉살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흉살이 안 생기게 긁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간지러우면 그냥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 차가운 거를 대놓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간지러움이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라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눈이 겹주름이 결국 다시 생겼습니다. 여기 겹주름 다시 생겼고 아직 2주하고 조금 지나서 붓기가 좀 있어서 겹주름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침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밤 되면은 붓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밤쯤 되면은 이제 겹주름이 심해져요. 이거는 거의 예고편인 거죠. 이제 붓기 많이 빠지면은 다시 겹주름이 제대로 생길 거라는 예고편. 다들 뭐 했던 데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 제 친구도 유명한 병원에서 이제 두절 따기를 진행했는데 저랑은 같은 병원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가 말하기로는 이제 두 줄 따기를 하면서 이 눈꺼풀이 엄청 얇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약간 느꼈던 점이긴 한데 좀 이 살의 느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게 흐물흐물하고 되게 얇아진 느낌이 들긴 해요, 저도. 저는 지금 부어 있어서 안 그렇긴 한데 이 수술하기 전에 이제 8개월 차일 때는 눈꺼풀이 되게 얇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고 차차 앞으로도 뭐 2달이 되든 3달이 되든 6개월 차가 되든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라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계속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